경주 석산 개발과 관련해 얼마 전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주민들은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대구기상지청이 마침내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도 했습니다. 지역 밀착형 기상 예보를 기대해봅니다. 제8대 안동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안동시의회는 특히 공부하는 의회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른 새벽 학생들의 아침 식사를 챙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경북 뉴스입니다. 경주 석산 개발과 관련해 얼마 전 감사원이 업체의 불법 행위와 이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주민들은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직접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석산 개발 현장입니다. 지난 1991년부터 28년째 채석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도 마음대로 돌을 캐냈습니다.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발암물질을 내뿜는 아스콘 공장을 세웠습니다. 물이 말이야 완전 흙탕물이야 흙탕물, 구정물도 아니고 빨래를 할 수가 있나? 까난 차가 먹는데 먹지도 뭐하고 물 사다 먹어.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경주시가 단 한 번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는 아직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은 경미한 주의 요구 조치에 그쳤습니다. 소속 채취 허가를 취소하든지 경중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해야 되고 경주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매우 명백하게 감사 결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원에서는 경주시는 업체가 올 5월부터 10월까지 자체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있어 작업이 재개되는 시점에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급 감사기관에서 주의를 요구한 만큼 더 강한 자체 징계는 내릴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감사가 받으면은 상위 부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주의를 준 겁니다. 주민들은 감사 결과도 경주시의 대처도 믿을 수 없고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업체와 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그동안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구에만 지방기상청이 없어서 아쉬움이 컸는데요. 오랜 준비 끝에 대구기상지청이 마침내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도 했습니다. 지진과 폭염 등 이상기후 관련 전문 인력도 늘어나 더 전문적인 지역 밀착형 기상 예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경주에 이어 포항을 뒤흔들었던 지진. 1년여 만에 경북에 2차례나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지역 맞춤형 지진 정보를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대구기상지청에 지진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입어 대구기상지청이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했습니다. 대구 축구소로 업무를 시작한 지 112년 만입니다. 지진, 폭염 및 우박 등 위험 기상 발생이 빈번하여 특화된 기상지진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지방기상청으로 성격되는 만큼 대구 경북 지역민들을 위한 기상 서비스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승격으로 조직이 기존 2개 과에서 4개 과로 개편됐고 직원도 10명 늘었습니다. 부산기상청 아래에 있던 안동기상대도 대구기상청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적인 예보와 관리를 위해 폭염과 지진 전문 예보관도 배치됩니다. 대구 경북이 국토 면적의 20%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진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진 교육이라든가 지진 분석 업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의 새로운 출발에 더 나은 지역 밀착형 기상 정보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제8대 안동시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안동시의회는 특히 공부하는 의회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과 생각을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제8대 안동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공부하는 의회입니다. 정운선 안동시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현안에 따라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토론회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우수 정책 사례를 수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가 조례 제정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여성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한지산업 육성 조례 등 1년간 의원 발의로 22건의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을 숫자로 살펴보면 총 138일 동안 258건의 조례를 발의했고 134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 28회, 시정질문은 15명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2월 신청사로 옮긴 뒤에는 전자회의 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회의 실시간 중계와 수어 통역 서비스도 실시했습니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공부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안동은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 또 중앙선 고속철 개통으로 호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지방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좋은 호기를 잘 살려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또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난 1년은 기초의회에 대한 잡음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안동시의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아침 식사 챙겨 드십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아침을 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아침밥을 잘 챙겨 먹자는 취지로 학부모들이 이른 새벽 학생들의 아침을 챙긴 학교가 있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도시락을 나누는 현장을 스마트폰 출동 홍정표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소년들은 왜 아침을 먹지 않을까요? 시간도 없고 아침에 속도 안 좋아서 아침을 안 먹고 다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그 전날 늦게 자서 일찍 일어나기도 힘들고. 이른 새벽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합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어머니와 학생들이 오늘 하나로 뭉쳤습니다. 새벽 6시 10분 적막한 복도, 교실 역시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가정실은 북적북적합니다. 오늘 아이들 아침밥 주는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들이랑 같이 맛있게 아이들 줄 수 있는 밥, 먹을 거리를 담고 있는 중이에요. 계란 후라이 덮밥 위에 올라갈 계란 후라이예요. 아침밥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200인분의 아침 도시락을 준비 중인 학부모의 손은 바삐 움직이고 학생들의 서툰 손길도 더해집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준비해주니까 아침밥이 든든할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침 메뉴는 불고기, 김치볶음이 들어간 계란덮밥. 엄마들의 정성과 친구들의 우정을 품은 도시락은 오전 7시 30분 등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나눠주는 부모들은 흐뭇해합니다. 이렇게 엄마들이 애들이 내 신경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럼 애들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고. 정말 자신 있어요. 맛 보장합니다. 뜻밖의 아침 도시락 행운에 학생들도 행복해합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밥을 못 먹는 친구들 많은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맨날 아침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또 맛있고 그냥 감사해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침밥을 먹으면 뇌 활성도가 높아지고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아침 결식률은 34.6%로 이 결식률을 낮추는 방안이 아주 시급합니다. 내년 3월부터 전남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소년들 든든한 아침밥 거르지 마세요. 스마트폰 출동 홍정표입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분수대에서 50대 남성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18일 오후 4시 15분쯤 축제장 인근 20m 높이의 분수대에서 난간에 기대에 있던 한 남성이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축제장을 찾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구 동부소방서의 강정욱 구조구급 팀장과 함께 여름철 물놀이 주의사항 그리고 폭염 건강관리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계곡이나 강, 바다를 찾아서 물놀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덩달아 사고도 늘죠. 물놀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있습니다. 우선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즉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물을 적신 후 들어가야 합니다. 뱃놀이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요. 껌이나 사탕 등을 입에 넣은 채로 수영하면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 물놀이를 하다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놀이를 당장 중단해야 하는 몸의 신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몸이 떨릴 때나 얼굴과 피부가 창백해질 때, 피부에 소름이 돋고 차가워질 때입니다. 특히 손발이 저리고 마비 증상이 올 때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빨리 물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놀이를 하다가 위급한 상황에 빠진, 그러니까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까요? 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섣불리 물에 뛰어들면 위험하고요. 물에 뛰어든다면 같이 익사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2리터짜리 빈 페트병 2개에 물을 3분의 1 정도 채운 후 끈에 묶어서 던져주면 좋습니다. 야외 돗자리도 물에 뜨기 때문에 던져주면 돗자리에 눕거나 엎드려서 구조요원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알려주신 것처럼 응급처치가 아주 무척 중요할 텐데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절대로 물을 빼기 위해 복부나 등을 누르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자 위 속에 있는 물과 음식물을 오히려 역류시켜서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공호흡이 늦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물놀이 할 때 특별히 당부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바로 술입니다. 물놀이 가면서 꼭 챙겨 가실 텐데요. 음주 후의 물놀이는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적은 양의 술도 물속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수영 기술과는 무관하게 일단 술을 마셨다면 수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술은 뇌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반응력을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과 인체가 움직이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력과 판단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주 후 물놀이는 반혼수 상태에서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놀이 할 때는 술을 드시면 안 된다고 꼭 알려주셨고요. 이번에는 폭염 건강관리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누구나 가볍거나 혹은 심하게 온열 질환을 앓게 되는데 이런 온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건강관리법이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 심내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씨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씨에서 28도씨가 적당합니다. 여름철에는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으므로 외부에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환자를 시원한 그늘로 옮겨야 하고요. 옷을 벗겨서 전신에 물을 뿌려주고 부채질이나 선풍기를 이용하여 체온을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 주머니가 있다면 양쪽 겨드랑이에 대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여름철에 꼭 알아둬야 할 건강관리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대구 동부소방서 강정옥 구조구급팀장과 함께했습니다. CJ헬로 대구 경북 지역채널 심의위원 정기회의가 18일 영천 시안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CJ헬로 대구 영남 신라방송이 마련한 이번 회의에는 지역 언론 관계자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위원들은 현재 방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들의 개선점과 함께 지역 채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18일 오후 4시 30분쯤 경주시 성건동의 주택가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1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외제 차량이 전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의성에 이른바 쓰레기잔을 만들어 방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를 도운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체 전 대표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약 1년간 폐기물 17만 2천 톤을 무단 방치하고 28억 원가량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 운반업자 등은 이들 부부에게 전국의 폐기물을 받아 나르며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라환경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신라환경특별법은 현재 추진 중인 신라환경 핵심 유적을 복원, 정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7년 김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181명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8개 신라환경 복원사업 명문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함에 따라 경상북도가 산사태 위험 지역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급경사지, 저수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살펴보고 긴급 조치에 나서는 한편 해안가와 저지대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펌프 등의 시설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대구 경북에는 주말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맛비에 소나기, 또 태풍까지 요즘 비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5호 태풍 다나스가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우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19일 금요일부터 우리 지역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30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의 양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총 강수량이 25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남부는 최고 150mm, 경북도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